이게 과연 인간 승리였을까? 자폭이었을까? 일단 결혼해봐라 뭐 이런 거. 인재가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일단 군인이어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애정 표현을 강하지 않게 밀크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3년 차 군인 아내 한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 아내 20년 차 차민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기 전인가 사관학교를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2학년 졸업하고 간다고 해서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은 서클에서 만났었고요. 제가 한 6년 정도 쫓아다녀서 쟁취한 거죠. 군인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게 별로 제가 좋아하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흔한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잘 나오지 못하는 격오지에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기 날 때도 한 번 왔다가 그냥 하루 왔다가 자고 그냥 바로 올라갔거든요. 나중에 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제가 직접 사 먹고 병원도 혼자 가야 되니까 일단 군인이어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그때 근무했던 지역이 강원도 인제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반대를 좀 무릅쓰고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신랑한테 했던 말은 전역을 해라. 꼭 자기는 군인으로 남는 건 너무 싫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 결혼하고 한 2년 지나서 이제 IMF가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전역만은 하지 말아라. 전역만은 하지 말아라고 이제 붙잡고 혹시 전역할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둘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지금도 뭐 이제 농담으로도 하는데 그때는 뭐 정말 많았죠. 그때는 가려고 하면 4시간 정도? 근데 그때는 그게 왜 힘든지도 모르고 버스를 타고 갔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친정 엄마 아빠가 친접 살림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친정이 전라도 여수였는데 여수에서부터 인제까지 오려면 한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 꾸불꾸불한 산길을 오다 보니 이제 추락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래서 한번 만난 적도 있었던 그런 사건도 한 번 있었고요. 신랑만 보내죠. 이제는 절대 가지 않죠. 그래도 살면서 제일 생각나는 곳, 행복했다, 즐거웠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곳 하면은 인제라고 저는 뭐 단연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자녀는 좀 늦게 낳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계획적으로 좀 늦게 낳자라고 했었어요. 아빠의 나이에 비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지금 1명 이렇게. 연애할 2 정도 낳자 얘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부산에 가니까 동생도 바라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니까 하나 더 낳자 해서 하나 더 낳았어요. 저희 신랑이 장교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역하면서 받은 거거든요. 그 좋은 계기가 있어서 부사관으로 다시 대입대하기도 했거든요. 좋은 추억도 있는 곳이죠, 부산은. 환경에 맞게 거기에서 많이 찾았거든요. 여기 전화해보고. 왜냐하면 외지니까 또 안 들어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요즘 아이들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벌써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렇게 좀
바뀌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 또 아빠가 어딘가 지역을 이동했을 때는 그 타격이 더 크겠구나. 저희도 이제 딸이 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가 다 지방 같은 데를 같이 다닌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빠가 훈련이라든가 지역적 이제 이동이 안 됐을 때는 위축이 되는 모습이 아쉬움이 남죠. 같이 응원을 해주면 아이한테 조금 더 기운이 되고 힘이 받을 텐데 그랬을 때 좀 아빠에 대한 부재가 많이 그리고 같은 그런 거 공감하죠. 보면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못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설명을 이제 해주면 이제 다 공감은 하는데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마음적으로 서운함은 항상 남아 있는 거죠.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이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사 명절 이럴 때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행보가는 지금 명절에 갈 수가 없고 다른 보직이 있을 땐 근무가 있으면 갈 수가 없고 방학 때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아빠한테 상의해보고 물어봐야 된다. 그냥 부대 행사나 이제 전차 타러 가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부대 행사에 그림 대회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가서 이제 상도 한번 타고 작은 애가 부대 행사 가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빠의 그 지금 여기 걸려있는 이 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입어봐 해서 입혀본 적이 있었어요. 모자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제복 체질인 것 같다. 그럼 군인 해봐 했더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빠의 표정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도 자기가 군인이었던 게 자랑스러웠구나. 이 아이도 아빠가 군인인 게 자랑스러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배들에게 좀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는 게 본인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겠구나, 이 사람은 나중에 전역할 때까지 후배들한테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이게 가정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가정으로 군인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을 그런 거 없게 만들걸 하고 다시 가정으로 보내겠다. 우리 애들 군사하기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전역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펜으로 편지도 써주고 그런 거 보면서 군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듬직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결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후회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남편이 군인이었다는 게 뭐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옮겨 다니면서 그냥 여행 왔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그 잠깐의 그걸 그냥 여행으로 생각하면 어떨까.